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상정한 보건소 소관 대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2조 3항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위법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제1차 위반 시 600만 원, 2차 위반 시 1,200만 원, 3차 위반 시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였으며, 과태료 금액 기준은 개인정보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 2, 개별 기준 마목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독도 같이 할까요? 아니면 중독도 같이. 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의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중독자의 회복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 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간은 공개모집과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로는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를 포함하여 지역 내 중독 관련 사업 및 중독자 사료관리,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중독폐해 예방, 교육, 중독폐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그 밖에 중독 문제에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독정신건강사업은 중독자라는 사업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독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사회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충족하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함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공정한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및 설치 장소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법제처에서 한 내용을 발제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 이것이 2023년 3월 28일 개정됐죠. 네. 이 내용을 보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3천만 원이죠? 3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년 3월 28일에 돼 있어요. 네. 자,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 검진 등을 한 자,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반 사항에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차 위반 600만 원, 2차 위반 1200만 원, 3차 위반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차 위반을 해도 3차 위반 금액을 부과하나요? 네, 그럼 똑같습니까? 3차까지 한 2,400만 원 이것만 부과합니까? 더 추가가 됩니까? 일단 저희 근거법의 규정에는 일단 3차 위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3차 위반까지 제22조 제3항 그것을 위반해서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그 자료라는 것은 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 위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행정 저희들이 PHIS라는 저희가 지금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시스템 안에서 이제 주어지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 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 검진 등을 한 자,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지역 내에서 종종 이제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민들 위해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이제 예. 검진기관에서. 근데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건강검진 신고를 하시고 가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놓치시거나 잘못 이 법조항을 이제 잊어버리거나 이러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신고를 누락하여서 하는 예.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되면 바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쭉 내용을 보니까 2023년 3월 28일에 이제 개정된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네. 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정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위반 행위가 4차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 가태료 부과 기준 라항에 보니까 3차 위반 금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항목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조례안에 부칙으로 시행 일자가 따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일단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여기 있는 거는 제가 그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요? 다시 한번 그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방자치법 제32조 제8항에 의거를 하면 조례와 규칙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칙으로 시행일자를 하지 않으면 다른 조례안과 다르게 효력이 20일이 지내야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첨가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법률 제 1930호에 5호에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포 한 날부터 그렇죠. 네. 예. 다만 제5조 제4항 제9호 같은 조 제8항 제20조 제1항 제3항 및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이죠? 아마 지역보건법에 예. 대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성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 의원입니다. 이 중독관리지원센터 설치 장소는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일단 아직 민간 사무 위탁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위치 자체도 선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일단 저희가 후보지는 한 서너 군데 여기 대흥동이나 은행 선화동 이쪽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한 서너 군데 지금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일단 추경 예산에 그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일단은 가결되면 그때 스타트 하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다르게 우리 구청 재산의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 임대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네, 임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임대 또 위치도 또 이게 위탁을 한번 좀 위탁 기간이 몇 년인가요? 5년. 5년입니까? 네. 건물 임대를 해도 5년 임대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설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하려면 또 시설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모 요번에 지원하는 국비 자체의 시설비와 그다음에 월세 임대료 내는 부분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돼 네,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설치를 하면은 이제 어차피 우리 구청 소유 재산이 아니고 임대료를 주고 임차를 해서 쓴다고 보면은 5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데를 또 임차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러고 네.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은 그것도 다음에 건물주가 바뀐다던가 건물주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 비호조라 할 시에는 다른 데 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시설비라든가 이전 비용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지금 우리 체육회 사무실 이전하는 거라든가 이런데 리모델링 비 지금 산출을 한 거 보니까 뭐 건축비 신축하는 그런 비용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형편인데 어차피 임차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예견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할 때 좀 세심하게 예, 그렇게 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비를 지원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세금으로 사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미리 좀 사전에 철저하게 예견을 해서 이렇게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이제 유사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주다고 하더라도 네, 큰 틀에서는 어쨌든 유사합니다. 의료기관 쪽에서 지금 그쪽에다 이 의료기관 쪽에다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어차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어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뭐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이라든가 지금 우리 정신 건강복지센터는 성모병원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하고 보면 어차피 뭐 우리 대전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년 동안 위탁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도 또 재위탁 공모를 하더라도 어차피 현재 하고 있는 기관에서 다시 또 재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아무래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겠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도 조금은 무사 아니란 그런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정신 건강 문제라든가 중독 문제 이런 하는 사무 자체가 사실은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일하는 근로 하시는 또 직원분들도 또 에너지 소모라든가 이런 또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경쟁을 해서 막 이렇게 하려는 사업들은 조금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을 이제 할 때 성모병원도 2012년부터 계속 위탁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 참 위탁 파트너를 잘 찾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그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이게 어쨌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발생하는 수익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물론 있을 테지만은 이제 어쨌든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은 또 이게 이제 어떤 뭐 수익이 나는 사업이 됐든 수익이 나지 않는 비영리 사업이 됐든 어쨌든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면은 서비스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은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도 좀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 수시로 체크도 하고 저희들이 또 어차피 지도 감독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책무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이 연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연 인원까지는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요. 연 한 230명 그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으신 분들이 1년에 지금 등록되어서 1년에 관리 등록된 인원이 예. 인원이 200 몇십 명요? 230여 명. 230명, 230명이 이제 집중 이제 여기서 관리를 받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365일을 볼 때 230명이면은 하루 이제 한 명꼴도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주말 공휴일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거는 우리 뭐 숫자를 떠나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는 중독 관리를 통합적으로 함으로써 이분들이 또 더 나은 삶의 질을 또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목적이만큼 선정을 할 때라든가 또 첫째는 사무실 위치 또 이제 장소라든가 또 선정을 할 때 어떤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을 건지 이런 걸 좀 충분히 참작을 하시고 또 위탁을 하고 나서도 지도 점검을 좀 자주 이렇게 해서 서비스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위탁을 시켜놓고서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면 결국은 그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우리 국민들의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국민들이 더 찾아가고 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이 비용 추계서를 좀 보고 있어요. 5차년도까지 계획은 13억 4,673만 원이죠. 네. 여기에 이제 1차년도가 2억 6,200여만 원, 그렇죠? 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5년을 잡았죠. 네네네. 우리가 이제 공공의탁이 있고 네. 이제 민간의탁이 있는데 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민간의탁이죠. 네. 이 5년이라는 이 기간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 조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난번 그 조례에 민간 사무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일단 그 조례에 돼 있죠. 의거해서, 예. 네. 여기에 비용 추계서를 쭉 봅니다. 지금 인건비, 사업비,
2억 3,900여만 원,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에요. 네. 임차 보증금, 네. 임대차 중개 수수료 270만 원. 이거를 부동산에 의탁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요번에 이제 위탁을 할 때 처음 이제 계약할 때 저희가 그 필요한 그 5년 계약할 때 필요한 그 이것은 이거는 부동산에서 한다. 네네. 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우리 구에서 네. 부동산에 의탁 안 하고 하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봅니다. 그 자료를 내가 쭉 이렇게 보니까 네. 이번에는 부동산에 의탁해서 할 계획이라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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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은 또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일할 경우 보수 조건이 정신건강 사업 안내 및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네, 저희 그 아무래도 그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 안에 보면 그 임금 그 기준표와 그것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있습니다. 예, 지금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을 본의원이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있죠. 네, 이 전부 다 미자격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여기 채용이 되나요? 여기는 이제 관리 통합 지원센터고 그러기 때문에요. 거의 네. 대부분 이제 센터장님은 이제 정신건강 전문의나 상근직으로. 네, 아니요, 이분은 상근직은 아닙니다. 상근직 아니에요? 예, 예, 비상근직이시고요. 그 대신에 이제 팀장과 팀원 예. 이렇게 해서 거의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든가 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정신 중독 관리와 정신 건강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여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 구성은 이제 6명으로 이제 예정을 좀 하고 있죠. 네, 예정을 네, 네. 예정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총 비용에 구비가 소요되는 비용이 좀 있나요? 지금 일단 저희들 운영하는 거 국가 그 10이고요. 그렇죠. 저희 이제 그 사무실 임대할 때 저희가 이제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 부분 요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 임차 보증금하고 네, 임대차 중개 수수료하고 네, 네. 알았습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야 하는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문화 마을 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문화관리원장 유진승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유료시설인 캠핑 공간을 활용하여 무료 쉼터로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캠핑 트렌드의 변화와 차량 진입 불가로 장비 운반 불편, 경사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유료 시설인 캠핑장을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료 힐링 쉼터로 운영하고자 캠핑장 및 유료 시설에 관한 조례 10조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캠핑장 데크를 활용하고 안내판 및 진유 등을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생 효문화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 마을 관련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캠핑장을 폐장하고 무료로 개방하여 누구나 사용 가능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 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예, 위원님.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캠핑장 운영하는 것을 폐쇄하고 이제 쉼터로 또 전환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캠핑장 운영은 몇 년도부터 몇 년간 했습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 9월 달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왔었는데 한 10여 년 운영하셨나요? 예, 그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데크가 혹시 몇 개나 29개가 있습니다. 29개? 그러면 그동안 이제 제반 캠핑 도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10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다 노후화되고 텐트도 이제 저희들이 새로 하게 된다면 다시 구입을 해서 그 좋은 텐트로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도 또 문제가 되고 그 캠핑장 자체가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쉼터로 해서 누구나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지금 있습니다. 데크를 설치한 것도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캠핑장 보수가 중간중간 하면서 좀 하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보수는 조금씩 이렇게 칠하고 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설치된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진입로 개선 뭐 이런 거는 조금씩 했었는데요. 공사비로. 그런데도 아직도 위험성이 수반돼 갖고 경사면이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에 그렇죠. 좀 만약에 문제는 이제 있습니다. 통과가 돼서 쉼터로 뭐그 심이 있는 공원 그걸로 활용하신다면 주변 그 진입로라든지 그거를 좀 보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뭐 수시로 하고는 네. 있는데요.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국장님 이게 10년 동안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예, 그동안에 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이제 이게 상시 개방되는 그런 게 아니라 유료 데크를 사용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돈을 받다 보니까 낮에도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서 좀 쉬려고 해도 저희들이 이제 관리상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유료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앉아서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하고 거기서 이제 뭐 해서 먹으려고도 하려고 하면은 돈을 내고 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제 경사면이 급하다 보니까 그러고 지금 트렌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비하고 이런 데 편리해야지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저희들은 이제 딱 차단이 되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고 이제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이제 담 넘어서 저희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개방을 저녁 옛날 같으면 10시부터 그 새벽 6시까지는 이제 못 나가게 통제를 했었는데요. 그런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술도 음주 가무를 이제 저희들이 캠핑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하고 그러고 자꾸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수입보다는 이제 지출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줄고는 있습니다. 처음에 해서 저희들이 뭐 최고 많이 수입 올린 게 이제 1,400만 원 정도 뭐 이용해 갖고 뭐 한 2,000명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것도 16, 17 뭐 요때하고 그 지금은 이제 18년도하고 19년도는 이제 조금씩 주는 추세다 보니까요. 그게 이제 싸다고는 하지만 접근성보다는 거기가 이제 데크 자체도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 판판하지를 않기 때문에 주변이 데크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 좀 안전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뭐 안전사고 같은 게 있었습니까? 사고는 뭐 약간 걸려서 넘어지고 뭐 벌에 쏘이는 경우 이런 거 말고는 그렇게는 다른 건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장님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 관리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0년 동안 지금까지 그런 큰 문제가 없었고 큰 뭐 이렇다고 문제 제기가 될 만한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든가 위험성 문제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차피 이제 야간에 캠핑을 하는 분들 아닌 다음에는 낮에 와서 잠시들 쉬고 거기서 평상 여기 데크를 이용하는 거는 뭐 유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캠핑을 하는 분들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간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데크를 이용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캠핑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평상에 앉듯이 이렇게 데크에 앉아서 이용을 하고 쉬고 또 뭐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굳이 낮에 와서 쉬고 하는 분들한테 자리를 비워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걸 캠핑장을 운영을 안 하더라도 캠핑에서 오시는 잠깐만요, 분들은 국장님 예. 아직 질의 안 끝났지 않습니까? 어차피 캠핑장을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데크는 그대로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이제
우리 방문객들이 사용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유지 뭐 수리 같은 거 보수 같은 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캠핑장을 하든 안 하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연 인원이 이렇게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동안 10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안전 위험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라고 근데 그거는 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폐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캠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렌드 자체가 그 공간이 저희들이 데크로서의 텐트를 치고 활용하는데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져온 텐트를 거기서 치고 일하려고 하면 그 규격에 좀 맞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텐트 같은 거 우리가 지금까지 대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규격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서 대여를 해오고 그분들이 가져오는 건 텐트 규격에 맞는 건 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던 거를 갑자기 그동안에 아무런 사고나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안전에 문제가 있다, 위험성이 있다,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기 이런 거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기 거기서 근무하던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공무직들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충원을 저희들이 해놨었는데. 이제 아니, 캠핑장 국장님 예. 이 본회의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예. 그 지금 여기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라든가 그동안에 운영에 하는데 여기 근무하시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에 캠핑장 관리하던 직원들도 있었죠? 야간에 관리는 저희들이 청경이 네. 거기에 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청경이 관리를 해줬습니다. 직원하고. 청경도 지난번에 지금 2017년도에 결혼이 됐는데 충당을 안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야간 순찰 근무가 필요하다고라고 해서 지난 연말에 한 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캠핑장도 폐지를 하고 하려고 했으면은 청원 경찰도 충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원 경찰은 어차피 그 공원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단속 하야지되다 보니까 문을 닫고 열고 그거에 대해서 하고 순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충원될 수밖에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때 충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7년부터 결혼됐던 자리를 그때는 왜 채용을 안 했었습니까? 5년 동안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관리라든가 순찰 문제 때문에 채용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당초에도 저희들이 그래놓고 6분이 없을 때도 운영을 했었는데 사람까지 충원을 해놓고 안전 문제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 근데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캠핑장 운영은 이제 기간제를 그 캠핑장 그 3월부터 운영해서 10월까지 할 때 네. 그때만 이제 캠핑장 기간제를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한 분을 뽑아서.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직원하고 어차피 청경찰하고 이제 도와줘 갖고 같이 어차피 이렇게 이제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운영을 이제, 했습니다. 협조를 해서 이제 운영을 했을 테지만은 이제 갑자기 폐지하는 이유가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위험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고 위험하지만 이제 장비도 노후화되고요. 예. 그리고 운영상에 이제 계속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 캠핑장을 하려고 하면 10년 이상 된 장비를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기도 맞지 않다라고 본인이 자꾸 질의하는 것은 폐지를 하려고 했으면 지난 가을에 동절기에는 어차피 캠핑장을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절기에 이제 캠핑장은 하절기에만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즉시 시행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7월 1일부터는 당장 이제 캠핑장 운영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한참 캠핑장을 이용할 시기가 딱 된 상태에서 지금 굳이 왜 폐지를 하는지 지난 가을이라든가 이럴 때 폐지를 했으면은 거기다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하들기가 지금 막 닥쳐서 이제 캠핑들을 많이 다니고 할 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는 또 첫째는 접근성이 좋아서 시내에서 캠핑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가까우니까 이용하기가 좋은 장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늘 이용들 하고 했던 건데 갑자기 지금 캠핑 이제 시즌이 딱 됐을 때 조례를 폐지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운영을 하고서 가을쯤에 폐지하는 거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또 준비를 다 해놨을 거 아니겠어요? 올 여름에 하들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고 뭐 다 올해 본 예산에 다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 배정은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렇으면 예산 배정도 올해 2023 회계연도 예산 배정도 하지 말고 지난 가을쯤에 캠핑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될 때 그때 조례를 폐지를 요청을 하는 게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의원님의 말씀도 그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견은 본인은 이런 의견을 내겠고 시기나 절차가 조금 시기하고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0년 동안 운영하던 것을 갑자기 또 안전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해 청원경찰도 새로 충원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진생 효문화관리원장님 이번에 공론수 들어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중구에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할 얘기는 없고요. 위원님들이 하여튼 도와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다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기감이 되는 말씀 좀 해주시고 중구 발전에 좀 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저도 중국 기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 10년간을 운영을 한 캠핑장인데 이게 지난 연말에 2023 회계년도 예산을 확정을 할 때 뿌리공원 운영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요구를 했던 거고 또 의회에서도 운영이 필요한 예산을 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또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게 조례안을 폐지를 해서 캠핑장을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난 연말에 비수기 때 캠핑장이 비수기 때 그때 조례안을 폐지 조례안을 개정 조례안을 상정을 했어야 되는 거고 한데 지금까지 그 인력이라든가 운영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편성을 해서 인력 운영을 지금까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연말까지 인력 운영도 해야 될 테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애당초부터 추계를 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지금 캠핑 시즌이 막 시작된 시점에 캠핑장 운영을 안 한다라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의 의견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해오고 올해는 일단 운영을 하다가 캠핑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의논을 해서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그때 캠핑 시즌이 끝난 다음에 재론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육상내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제청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상내 의원의 보류 동의에 제청하신 의원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육상내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수 의원. 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캠핑장 야영장에서 좀 사고도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 뿌리공원은 완전히 이게 운동장 같이 잔디밭을 깔린 캠핑장이 아니라 좀 이렇게 산을 비탈지게 돼 있어서 좀 위험하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장하는데 어떠한 시설을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폐장하는 즉시 아무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본 의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향 의원입니다. 이제 본 의원도 캠핑장을 폐쇄하고 심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쉼터로 구민들에게 그 무료 개방하는 거에 저 본 의원은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동안 공원에서 주류라든지 음식 조리하는 것이 좀 그 타당성이 없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화재로부터도 노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이 안에 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원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보문산 일대에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2027년까지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뿌리공원의 캠핑장 또한 인기가 있는 체류형 관광 시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시설을 유지하는 게 올해까지는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 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한 결과 심사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시시간 관계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 산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등 시청시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한 구비서류의 간소화로 행정처리의 신속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지원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규정과 별지 신청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영유아 보육법 및 시행규칙과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 이유는 해당 조례의 간사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아동업무 소관 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간사를 아동지원 업무팀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보다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나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유임사항과 관련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중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등의 지급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 보육법 등의 상위법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중복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징계 규정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간사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별지 제1호 1호에서 제3호 서식을 살펴봤더니 네, 의원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 네. 통장 사본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8조 제2항 3조는 좀 삭제해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 질문 드립니다. 의원님 그 8조에 보면은 이제 입금 계좌 확인 정보 가리고 통장 사본 네. 의원님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의원님 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되어 있고 입금 계좌는 다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제출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서식에서 서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입금 계좌 확인 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출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제출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그 우리가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을 없는 하도록 거기 때문에 서식에서는 예. 이 문구 자체가 삭제를 돼야 되지 않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 네. 예. 이 지금 네네. 참가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예, 신청서에 지금 보면 서식이 3개가 있잖아요. 서식이 있습니다. 예. 서식 있는데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에 지금 본인이 사인을 하는 건데, 그죠? 네네네. 거기에 통장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은 여기하고 상관없는 문구 아니냐 이거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의원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하고 별지 3호 서식 의원님 같이 보고 있는 거 맞으신 네. 거죠? 예. 거기 보면 이제 구비 서류에 신청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한 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이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제출해야 한다는 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민등록 초본 있고 거기 이제 있어서 사실 계좌번호가 어쨌든 기재된 여기 통장 사본은 신청서에는
왜냐하면 예, 이 예. 문구가 여기 이제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 밑에 맨 아래 부분에 동의서에 대해서, 예, 예, 이 동의서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기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시고요. 예, 또 이제 용어가 지금 신청인 제출 서류에 보면 신청서마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이라고 했고 네네. 그 뒤 저기 참전 유공자 사망 1호금 지급 신청서에는 신청인 통장 사본 이렇게 저기 글귀 자체가 지금 상이하거든요. 그죠? 같은 서식인데. 같은 서식인데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동일하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네. 동일한 문구로 좀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시 그 사망 1호금을 1년 이내로 신청하라고 이제 조례상에 네네. 명시한 자치구가 중구, 유성구, 서구로 지금 세 곳이거든요. 예예. 근데 1년 이내로 기간을 꼭 정해야 됩니까? 꼭 기간을 정해드릴 이유가 있어요. 딱히. 보통 이제 다른 구들이 1년 이내로 지금 꼭 1년이 저기 그 경과된 거는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라면 이제 1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네. 이상 되면은 네. 네, 신청 자체가 좀 안 되는 걸 알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중구하고 네. 서구하고 유성구만 그렇지 동구나 대덕구, 대전시는 지금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조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기간이 이제 정해놓는 이유는 그 법적 안전성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발생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보통 기간을 이제 1년 이내로 이렇게 정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 이내로 정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네, 논의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예, 예.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제까지 이제 그 조례안에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이제 갖추어서 행정처리의 신속성 만족도를 제고하자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요 불필요한 게 이제까지 뭐가 있었나요? 그거 한번 거기에 대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이제 표현을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돼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이제 저희들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뭐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공적 자료 같은 걸 저희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정보 이용의 공동 이용에 관한 그 조례 근거가 없어 사실은 조금 우리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아마 이제 저희들이 그런 초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문구를 좀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 추가가 이제 발생되고 있다는 건데 네네. 그 비용 추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거 예.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신청하시는 분께서 사실은 이제 등초본 비용을 지불해서 사실은 수수료를 받아서 수수료? 내고 이렇게 저희가 제출해야 예. 되는데 예. 그런 거 없이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등초본을 예를 들면 그런 등초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그걸 발부받아서 내야 될 그런 불필요한 노력, 필요한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공립 어린이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안이 지금 상정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어린이집 종사자 이제 징계 처벌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제 보육정책위원회가 이제 이를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조례에서 네, 징계 처분을 의결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보육정책위원회가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조례를 폐지할 시에 징계나 또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를 하게 되면 영유아 보육법과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에 그 어린이집, 그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징계 처분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더라도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 관련돼서는 영유아 보육법 그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그런 행정처분 사항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 그 기준을 따라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별표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위법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을 이제 본의원이 살펴봤는데 네. 시행규칙까지 봤거든요. 네네. 근데 보육정책위원회가 징계 관련된 심의를 진행한다라는 조문이 안 보였거든요. 거기 조문이 있습니까? 이제 네, 그거 있으면 본의원한테 제출을 좀 한번 해줘 보시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조항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조항이 나와 있는 게 그 발표식을 기준으로 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거는 영유아보호법 시행 규칙에 네. 별표 10에 나와 있는 보육원교육원의 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문구가 있냐는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별표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네. 이게 본의원이 보니까 조문을 찾아봐도 상위법 및 시행규칙에 이건 지금 시행규칙이잖아요. 이게 보육정책위원회가 네. 징계에 관련된 심의를 진행한다라는 조문이 없더라고요. 본인 의원 찾아봤을 때는. 지금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네. 징계를 그 지금 한다는 그 규정 관련된 부분이 지금 그 시행규칙이 없다는 말씀을 네. 해주시는 거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공립 어린이집 관련된 운영 및 그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육정책위원회 관련된 부분이 법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아니면 법에서 위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조례가 유명무실에서 한 번도 사실 열린 적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에 관련된 징계에 관련된 부분도 상위법에 그 내용 자체가 위배되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그 내어 있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폐지되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 징계 관련된 역할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은 네, 징계나 이제 행정처분을 할 문제가 생겼을 시에 그때는 그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0에 네. 행정처분 관련된 기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그걸 준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예. 그럼 그 조문을 좀 있으면은 본의원한테 좀 제출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이게 별표 10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봤을 때는 조문을 찾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 별표 1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를 확인해서 한번. 폐지를 함으로써 네네. 이제 보육정책위원회가 이제 담당하고 있던 것을
이제 다른 조문위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시행하려면 맞습니다. 네,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할 때는 네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여기에는 조문에 찾기가 본인이 찾기 어려웠었는데 네, 의원님. 그 조문이 있다면 본인이 제출을 해주시면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육상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네, 지금 주요 내용으로는 간사에 대한 사항을 아동 업무 소관 과장에서 네네. 아동 지원 업무 팀장으로 정비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이 간사하면은 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이제 업무를 맡으신 분들인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현재 그 14분의 그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여성가족과장이 당연직으로 이제 위원이면서 또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이 간사를 맡고 있는 그 여성가족과장이 이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또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과 저 일부 위원들과 함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하면서 또 과장이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격이 좀 위원들과의 격이 좀 맞지 않아서 이번에 그 감사 역할만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운영 실무를 또 담당할 수 있는 간사를 아동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서 변경함으로써 이제 좀 현실성 있게 위원회를 좀 운영하고자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네, 이제 업무를 보시는 것이 네, 뭐 겸직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우리 팀장님으로 네. 이게 이제 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예, 위원은 아니지만 이제 네. 실무 이제 뭐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이제 회의장 이제 정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팀장이 하고 이제 그 현재 여성가족과장이 맡고 있는 그 의원과 그 다음에 위원장 사례결정위원장을 겸직해서 사례위원들과 함께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업무만 이제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 팀장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과장님에서 이제 계장님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이제 보면은 네, 여기에 들어가는 그 우리 2023년도 본 예산에
지금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예산이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많죠. 네네. 뭐 환경과, 건설과, 또 공원 녹지과, 교통과도 이렇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중구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의원님. 의회에서도 한 명이 이제 들어가 있죠. 예, 의원님도 한번 들어가 예, 계십니다. 예, 예. 또 이제 들어가는데 네. 요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네. 이제 위원회도 구성도 해야 되고 예, 이렇게 맞습니다.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 업무를 제 29조 볼게요.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의 지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이제 국장님이 이거를 이제 책임관으로 일을 보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네. 또한 관계 법령을 보면은 지방의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의원회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사무국을 둘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 그 사무국이라면 이제 탄소 중립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탄소 중립 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정에 맞추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이 그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립 관련된 용역비가 지금 1억이 지금 세워져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직 그 기본 계획이 수립도 지금 안 돼 있고 지금 수립 예정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지원 센터 관련 대응 설립 계획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근데 추후에 이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한 다른 타 지자체의 형평 보면서 센터 설립 관계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위원회 이 지원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뭐 꼭 두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네네,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사무국을 만들지 안 만들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예, 지금 현재는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의원님.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정당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은 앉아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2항에서 장기요양요원이 업무 관련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8일 육상내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요양요원의 안전 및 인권 보호 등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타 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의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요양요원의 그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장기 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은 앉아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8일 이정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중심 사회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에 맞추어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그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조금이라도 좀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장애인분들의 그 복리 증진과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앉아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 장려의 지급 근거의 범위를 후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대상과 금액을 명시했던 것을 삭제하였고 별지 제2로 서식을 삭제하여 법정 서식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8일 김옥향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산율 저하가 많이 심화되고 있고 또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이런 문제점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의 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조성을 위해서 지급 근거의 범위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래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첫째 아이에게 30만 원, 둘째 아이에게 3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에게 3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출산 장려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금액은 빠지는 겁니까? 예, 금액만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상황을 지원해서 빼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뭐 3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고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금액을 정해서 물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 또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의원님과 소통해서 사실은 금액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첫째 아이 예를 들어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뭐 100만 원 이렇게 배분을 할 시에 의회에 이제 사전 이제 예산 심의를 특혜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례상에 네. 명시를 안 하고 네.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를 안 하고 집행을 해도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법률적 문제점은 없고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명문화가 지금 바뀌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에 지원이 필요하면 이런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까지 개정해야 되는 그러한 또 경직성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혹시 지금 대덕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 이제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100만 원 인상한다는 또 예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어차피 의원님들께 또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또 심의를 맞춰 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예, 대처하고자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다른 기초단체 같은 데를 보면은 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어떤 데는 막 1,000만 원씩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뭐 예, 아랫역에 예. 같은 데, 시골 같은 데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발표를 하면은 혹시라도 우리 중구에서는 이거 지원 금액이 표시도 안 돼 있고 얼마라고 발표도 안 하는데 이거 중구는 출산 지원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예, 물론 그렇게도 보여집니다만 의원님 예. 예산이 보면에서 지원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출생 신고가 들어올 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이제 우리 오시는 분들께 우리 출산 정책으로서 지원되는 금액과 어떠한 그 혜택들이 있는지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각 동에서 지금 그런 홍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출산 지원금이 얼마고 이런 내용들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내년 본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면 우리가 12월 달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원 금액이 결정이 되면은 각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각 언론이라든가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네, 네. 출산 장려금이 얼마라는 걸 사전에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예. 우리 타구보다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떻게 또 금액이 다르다는 걸 네.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게 비율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의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예. 홍보를 안 하면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출산 장려금을 지불을 한다라고만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만 발표를 해버리면은 외부에서 이제 출생아를 앞둔 엄마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출산 예정인 그런 부부들이 뭔가 이거 혜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예, 있지 의원님.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금액을 표지를 해서 이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하는 건 뭐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이론이 이제 있을 수는 없는 건데 네, 네. 어쨌든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는 출산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라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넓게 좀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앉아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요보호 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 촉진과 입양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입양 가정에 대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구청장님이 실시할 수 있는 입양가정 지원 사업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양육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8일 김선옥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그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 아동의 또 그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6월 21일 수요일 10시에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